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사정기관들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문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저는 이분의 최근에 징역형 선고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굿바이 이재명으로 유명하신 그 장영화 변호사가 그 지지난 대선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이 사건 혹시 개황을 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계속 저한테 달려와. 아니 내용이 파악이 잘 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슨 마피아파하고 연결이 됐다고 그래서 폭로를 했잖아요. 돈을 받았다고. 맞아요. 돈다발까지 네. 쌓아놓은 거. 아, 그 그래요?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폭이 얼굴까지 자기가 또 드러내고. 네. 실제로 예. 내가 돈 박철민이라는 줬어. 자가 진짜요? 20억을 받았대 아, 이재명 몰랐어요. 대통령이. 예. 그런 사진도 찍어놓은 것까지 공개했어요. 어머나. 대선판을 막 흔들었어. 그거 가지고. 이게 21년도 10월에 네. 윤석열하고 대선 붙었을 때. 아.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돈다발 사진이 네. 2018년도에 촬영된 SNS 사진이야. 그러니까 한참 맞아, 전에 앞뒤도 안 맞는 사진을 돈을 붙여놓고 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적인 폭력단체와 결탁을 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처럼 외관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2021년 10월에 했잖아요. 지금 2025년 10월 4년 됐습니다. 네. 4년 동안 대법원까지 간 것도 아니고 항소심 선고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우와. 대통령이 바뀌고 내란이 지났는데 이제야 된 거죠. 저는 이런 변호사님들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든 게 우와. 서울구치소에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아갖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저희 의뢰인들이 듣고 와요. 우리 법률 상담을 좀 이렇게. 아니, 서울구치소에 변호사님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자꾸 의뢰인분들이 뭘 듣고 와. 또 그럴싸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엄청 많이 바꾼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당연하죠. 네, 이것 때문에 떨어져간 표 그때 0.7%를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아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을 와. 설치했냐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상황이고 네. 제가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경찰 출입이었는데도 그 현장 기억이 좀 나는 게 그 박철민의 그 조폭 돈다발을 행안위 국감 같은 데서 누가 흔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건데 이 사건 수사 경과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쉽게 해서 대선이 이제 끝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기소가 됐어요. 그 폭로를 조장했던 그 조폭은 됐는데 이거를 대리로 이제 아나운스한 장영화 변호사는 검찰이 맨 처음에 불기소를 한 거야. 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는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완전히 공모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이 기소 안 하니까 법원이 판단해서 기소하라고 해주세요 했는데 네. 이걸 법원이 수용을 했고 그 이후에서야 기소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1심이 무죄였죠. 왜냐하면 재정 신청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는 기소 안 할게요 했던 걸 법원이 억지로 시켜서 억지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심에서야 이제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 검찰개혁 관련해 갖고 많은 이슈가 수사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기소권에 대한 손을 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소를 안 하겠다, 우리는 묻겠다라고 검찰이 작정하면 지금 제도상으로도 공소유지가 안 되는데 공소유지가 안 되고 예. 재정 신청밖에 없어요.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줬다. 그래도 하기 싫은 그 검찰한테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소유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변호사는 계속 변호사 그게 유지가 돼요? 아니죠. 이제 실형이 실형이 나오는 나오는 확정이 거예요? 되면 지금은 실형은 아니고 징역 집행유예인 것 같던데 예. 보니까 들어간 상황은 그래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 자격이 바로 좀 대법원 와. 확정이 되면 그럼 상고할 거 아니에요? 항소 다 하시겠죠. 그 9일 만에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데 9일 만에 깔끔하게 칠만 쪽도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네.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우리 접수일부터 따질까요 그냥 우리도 그냥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스캔본으로 세가지고 올려드리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사람을 양세훈님이 그걸 아직도 살려놨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아직도 처벌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카르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영하 변호사만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김용판도 같이 맞아. 이거 의혹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제기를 나는 했어요. 것 같아. 예. 어떻게 경찰청장까지 지낸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제가 그 생각했거든 그 대선 때. 우리가 또 그리고- 이러잖아. 경찰이 뭔가 족보 짝는 느낌이 나잖아. 네, 또 네, 이게 네. 보면. 그러니까 총대 메고 나온 거지 사실은. 근데 그때 대선 때 장영하 변호사가 무슨 대응팀장, 그러니까 우리 네거티브 공세에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편 후보의 어떤
그 사실관계를 검증을 하는 검증 대응 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국제 마피아하고 이재명 후보가 연결이 됐다 그러고 돈다발 나오고 그 마피아가 나타났는데 마피아가 보낸 편지라고 공개하고 이걸 해가지고 막 했는데 대선 기간 동안에 검증이 안 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검증이 그게 안 돼? 지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우리 대법관들이 얘기하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가짜 네거티브 공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0.73% 표를 깎는데 기여를 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렸어. 네. 그리고 그 캠프의 수장이라고 했던 후보는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요. 빨리 판단을 해야지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9일 내에 할 수 있게 빠르게 후다닥 판단을 후다닥 해야지 이거는 빨리 했어야 정말. 되는 사건이죠. 아니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영화에 대한 판단 전에 폭로를 제기한 그 박철민이라는 조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를 이제 알리면서 이게 또 불을 붙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박철민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그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과에다 감정 의뢰를 했다는 편지를 왜냐하면 그 편지의 글자 외형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의뢰를 한 건데 당시에 주임 감정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그 편지의 대목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쉽게 주임 감정관이 판단을 했는데 네. 요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차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필 관련된 통보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이 대선 하루 전날 내려졌는데 이게 결론이 어떤 거냐면은 가필이 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작이 의심된다는 게 아니고 감정관들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라는 애매모호하네.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답변.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요런 그 감정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이렇답니다. 1번 인정된다.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판단 불명이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하는데 네. 이때는 유독 이상하게 감정광들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라는 법률적으로 희한한 잣대를 대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기본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가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선거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언제든 간에 발표가 됐어요. 유리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진짜 세상에 미쳤나? 진짜 의심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은 당선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통일교, 신천지 이런 범죄 조직들, 검찰까지 검찰까지. 온 힘으로 그냥 맞아요. 뿔만 없는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게 만들었네요. 그때 폭로를 했을 때부터 저 거짓말이구나. 너무나 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라고 하는 놈이 얼굴을 막 드러내고 나와가지고 돈다발이라고 쌓아놓고 막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말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죽이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게 안 나왔겠어? 그 돈다발 이따만큼 쌓아놓고 막 찍었던 게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였는데 상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뭐 악의성 흠집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던 시점이었잖아요. 많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비호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맞아요.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선 2달 반 전쯤에 이 내용을 터무니없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한창 막 붙고 있을 때. 그런데 감정 결과는 20일 내에 나오도록 보통은 돼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길게 하루 전. 70일이 하루 전에 또 70일이 다 애매모호한 되는 그러니까. 결론. 예. 감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직접 주인 감정관이 이거는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시간 질질질질 끌었다고요. 근데 대검에다가 물어봤을 때 대검이 한 마리 더 웃겨. 왜 이렇게 70일 시간을 걸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70일이 소요됐는지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에휴, 이렇게 답변을 내려와 했다고. 그냥 타짜의 유명 명대사가 있죠. 천하의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가가 혓바닥이 길어. 아니 여기 길어, 길어. 원래는 3개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짜. 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에 담당하셨던 감정관이 최근에 공익 신고를 하셨답니다. 권익을. 그래요? 결국은 이제 참 빨리도 하셨네. 참다가 아니 이분은 좋은 분이야. 왜 그래 지금 공익 신고하지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진짜. 네. 그런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이넥스 해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영화인들이요. 이제는 판사들을 조져라! 판사들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판사들 되게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요즘 네. 보니까 가장 많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은혜 씨가 생각했습니다. 볼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금 법원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깨끗한 사법부, 제대로 된 사법부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